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가 키를 쥐고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그제 있었던 일들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약간 불협화음들이 노출이 된 건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시 한번 동지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우 동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이런 워딩. 80년대 용어인데. 그러니까요. 좀 우당탕탕했죠. 그리고 일처리가 굉장히 미숙했다고 보고 이거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딱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그만.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얼마나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미션을 줬을 것 같고 그걸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건 좀 양보해라. 네. 협치도 필요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 특검법 그 보완하는 이 그 기간과 인력을 보완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걸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정부 조직 개편안 며칠 전에 이야기 됐었잖아요. 그러면 원내에서 당대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협상이 들어오면 쟤네한테 뭘 제시할 거냐 국민의힘 쪽에 그걸 우선순위 정했어야 돼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내겠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저 법사위 간사 요건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쟤네가 그걸 받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하고 야 특검법 저 보강하는 건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딱딱 정해줬으면 원내대표가 그 선에서 협상을 했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일정들이 바쁘거든요. 법사위도 법사위 회의하고 있었고 당대표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이게 풍부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텔레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히 전달이 되다 보니까 소통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두 분은 잘 푸셨대요 개인적으로? 아예 둘이 친해요. 친해요 원래?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나올 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그 당대표가 당대표 도전하기 전에 저희 방송 나왔었는데 끝나고 맞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끝나고? 그때 한참 전에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기 전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친소관계라든가 신뢰관계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탄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당탕탕하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 아니 근데 문제는 친한 사이가 헤어지면 더 위험해. 문제가 그런 게 걱정되는 거고 오늘도 최고위원회 끝나고 영상을 잡아낸 사람들이 뭔가 둘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악수하고 대화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안 되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바퀴가 잘 굴러갈 것이 양바퀴가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해프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도 안 본다 그러면 뭐 정치인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좀 아까 정청래 대표가 뭐 동지애 얘기한 거 이런 건 전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우당탕하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저는 좀 이런 건 쓴소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든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야당하고 합의하기 전에. 근데 알았겠죠. 서로 얘기들의 뉘앙스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이 정도면은 뭐 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해도 어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으면은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아니, 대표는 하긴 했죠. 네. 그 얘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야당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칙을 밝혀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타협 대상과 타협 대상이 아닌 그렇죠. 그걸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은 계속 협치를 하든 협상은 계속 해나갔으면 저는 솔직히 좋겠다는 얘기를 연말까지 협치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특검 수사가 않다고 연말까지 보는데 이루어지는데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데 그리고 뭔가 혁신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송원석 엊그제 망언했는데 뭐 사과 반성도 없잖아요. 당대표가 꾸짖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얼굴 보면서 협상을 하겠어.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의원직 제명감입니다. 사실.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얘기로 들리는 거니까 거의 패륜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정치는 그게 또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악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원칙은 정해주면서 자꾸 원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손 뿌리치고 나가는 걸 어떡하겠어. 뿌리치는 거 뿌리치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아예 보지도 않고 안 잡아버리면은 국민들 볼 때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 있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만 좀 정확하게 더 밝혀주면서 갔으면 훨씬 더 메시지가 좋을 뻔했다 싶어요. 그리고 맞물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 대표하고 네. 원내대표 사이에 완충지대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당시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어디까지 알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그 개별 최고위원한테 여쭤봐서 들어봤더니 실제로 당시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알기는 어려웠다. 만약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완충 역할을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저희도 이현주 최고위원 모셔서 방송을 했는데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 와중에 약간씩 나온 얘기들을 잠깐씩 공유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쉽다는 거죠. 협상 전략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뭐 몇 가지 저쪽에 들고 나올 의제들이 뻔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원칙들 우선순위 이런 걸 딱 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사달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특검법이 보안법이 통과된 건 너무나 잘한 일인 게 사실 특검이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개별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일정들이 벌써 9월에만 여러 개 잡혀 있다. 그렇지. 특검 내부에서 공소유지 인력을 충당하지만 수사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네. 겹칠 경우 수사 인력이 공소유지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추가 파견을 비롯해서 증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 지점, 김건희 특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당장 그 최혜병 특검은 연장이 들어갔고요. 60일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이제 빨리 이걸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어제 이제 다행히 됐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붙여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소속돼 있는 일부 검사가 검찰 그 개혁 법안이 방향이 잡히니까 공수처 네. 중수처 나눠진다니까 자기 원대 복귀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빨리 그만둬야죠. 그런 분들은 보강을 해야 하고 다른 아니, 그런 분들은 사명의식도 없는 사람 어떻게 검사로 남겨둡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내란 특검이 빨리 대통령실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진석 수사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검찰 수뇌부들 민정수석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보이잖아요. 했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내란 특검에서 지금 밝혀야 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뭐 전국 그 법원장회의 소집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자기들 목소리 전달하겠다 이런 건데 과거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들고 고개 쳐들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캥기는 거거든. 자기들 잘못한 걸 알거든. 주기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조희대 그럼요. 스스로가 네. 자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데 대통령께서 명확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니다. 대통령이 법률가잖아. 누구보다 잘 알거든. 이게 위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결국은 기존 판사들 중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자기가 임명하는 지명하게 거거든. 돼 있어. 대법원장이. 내란 네. 전담 재판부에 특별 재판부 특별 아닙니다. 내란 전담입니다. 전담 네. 재판부고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오히려 사법 개혁에 맞서는 모습을 법원이 보여준다면 더 힘들어질 거다. 법원. 아니 그 그런 전 생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출근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 게 뭔지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는 국민하고 해야지. 법원장들 모아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을 넣지 말아요. 듣는 국민 불쾌해요, 아니 진짜. 그 직위원 수사도 안 하잖아요. 그때 뭐 언제부터 윤리 뭐 국민이야. 감독인가 감찰 뭔가 결과도 안 내놓고 안 지금 내놓잖아. 보니까, 네.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민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입장을 내려면 직위원 문제부터 답하고 뭐 이야기해라. 어떻게 된 거냐? 조건을 걸고 가라. 네. 먼저 조치할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라. 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사도 당황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재판 끝내고 네. 뭐 그 재판도 공판도 공개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화났다는 걸 아, 자기도 중계도 알고 해야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 덫에 걸려버렸어. 예, 제가 볼 예. 때는. 왜냐하면 직위원을 건드려 버리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네. 사법부내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얘기하려니까 자기도 동업자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전 위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구성을 해버리면 시간 끌기 또 할까봐 또 걱정이 돼요. 뭔 여러 말인지 가지- 알겠다. 여러 정하는데 가지 또 시간 지금 보내고 뭐 신속하게 해야 한다. 돼, 신속하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말로는 네. 신속하게 하는데 예. 결국은 그걸 임명할 권한은 대법원장이 쥐고.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법이 통과됐는데 시간을 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국민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 바쁘다 진짜. 바빠요. 대법원까지 신경 써야 돼. 네.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 다수가 너무 바빠. 빨리 주식하시고 그리고 연말에 국민 성장 펀드 나오잖아요. 아, 그거 무조건 그거 가입하시고 진짜까지. 돈 법니다. 갑자기 그때 또 50 같아. 50.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전두환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쓰리 SS 오히려- 뭘로 바꿔야 돼? 사법부는 지금 법원은 직위원이 빨리 털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직위원이 그러니까요. 네. 재판 지지 끌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직위원 빨리 재판만 팍 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직위원을 감찰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인 판사를 건드리기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압박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성숙시켜 가더라도 일단 법원 스스로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위원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론의 압박을 계속 넣어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뭐 숫자 들리는 거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뭐 사심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게 좀 정지하시죠. 아닌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조정하고 이래야 할 부분이 꽤 당연합니다. 있어요. 네. 그러나 큰 원칙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 테두리 내에서 뭔가 법원이 입장이 나와야지 판사들이 그걸 뭐 무조건 거부하려고 한다면 아마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에 대한 그 국민적 맞습니다. 목소리가 거세질 겁니다. 네.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민주당이 인원을 26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하더라도 현실적인 것들을 검토하는 얘기들 같이 얘기를 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법관 한 명한테 연구관들이 한 8명씩, 9명씩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2명을 늘린다고 하면은 한 그냥 108명이네. 그러니까 네, 바로. 예. 그렇게 많은 판사를 갖다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견급 이상 판사들이 가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판사 정원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네. 어떻게 늘린다거나 맞아요. 이런 네. 로드맵을 민주당이 좀 안정감 있게 네. 좀 더 제시해줘야 한다고 그 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아마 시기가 부분까지도? 되면 네.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밝히지 그런 않을까. 부분들 조금씩 네. 흘려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